예, 안녕하십니까. 예, 화요일 그 격주마다 제가 이제 매블쇼 녹화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매블쇼를 녹화를 마치고 지금 이 방송을 하면요, 가장 이 클리어하게 방송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1시간 동안 주제를 이 최욱 정영진 MC와 이 패널들하고 한번 다루고 나서 내가 이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쟁점이 뭐며, 궁금증이 뭐며, 내가 설명할 게 뭔지를 다 파악하고 이 방송하는 시간이 이 수요일 이때거든요, 이때. 네. 매부쇼 녹화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하고, 이제 예를 들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변강세를 하는데, 변강세가 이제 아마 좀 개편을 좀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방송에서 활동을 할 때 가장 이 효과적인 방법은 MC 하나가 붙고 내가 메인 패널로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정적인 구도예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특화돼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저 마키아벨리라든지 저 스픽스에서, 예, 그 안정적으로 다 방송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MC하고 제가 메인 패널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주는 패널하고 이렇게 있는 게 가장 적당한 구도인데, 이 병강세가 처음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이제 MC를 투입하자. 그래서 아마 목요일 날 박지훈 변호사를 이제 투입을 해서 가끔 가다가 이제 그 박지원 씨 정도 패널로 부르고, 그러니까 박지원 씨는 이 패널이든 MC든 이 방송에 이렇게 적응이 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박지원 씨에 대한 정치적인 뭐를 평가한다기보다는 방송 능력에 대한 평가하자면 박지원 씨는 거 A급입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방송 제작진 입장에서는 박지원 씨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손혜원 씨의 그 목포 르네상스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 가지고 있고, 저는 그거를 성공시키는데 좀 내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지원 씨가 목포 출마하면 제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데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목포는 안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뭐 그러면 저하고 뭐 박지원 씨랑 원수 될 이유는 없는 거고, 목포 간다고 하면 저는 뭐 손혜원 씨 도와야 되니까 그런 상황인데, 뭐 목포 안 나갈 것 같고, 뭐 나가는 것도 적당하지도 않고, 차라리 이제 중대선거구제 되면 뭐 이런 수도권에서 자기 인지도로 승부해서 뭐 국민들 심판 받으면 되는 거겠죠. 그나마 그렇게 좀 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블쇼는 이제 내일 오후 2시에 될 것 같고, 이현주 의원이 이렇게 합류하면서요, 좀 여러 가지 좀 컨텐츠가 충실해진 면은 좀 있어요. 일단 저랑 노선이 좀 같은 보수 영역에서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나 현근택 이 변호사는 범민주당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현주 의원이 나오다 보니까 컨텐츠가 좀 충실해진 측면이 좀 있죠. 이제 보수 쪽 컨텐츠들 부분에 대해서. 내일 오후 2시에 뭐 그런 대로 괜찮을 거고, 사실 지금 방송하는 거는 매부쇼에서 한 얘기를 제가 이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 화요일 이 시간대 방송은. 오늘 제가 지적하는 걸 보시고 내일 매부쇼를 보시면은 복습, 예습 다 될 수 있는 거겠죠. 음. 먼저 지금 일본 문제를 다뤘는데, 그 일본 문제에 대해서 이 체육 MC가 이제 시폭을 다 보니까 제가 그냥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할까 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그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지금 우리는 어쨌든 지금 일본 문제를 윤석열 정권이 풀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정권이 지금 못 풀고 있어. 못 풀고 있으면은 못 풀고 있다는 방향은 다르겠죠. 저나 이 범 촛불 진영이. 그렇지만 못 풀고 있는 건 확실해. 그 양쪽이 때리면 되는 거예요. 양쪽이 때리면은. 그리고 못 푸는 방식에 대해서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느 한쪽으로든 이게 힘들어도 진실의 길로 가면 제가 이 정도로 비판 안 할 텐데, 잔머리 꼼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물론 내가 도와줄 이유도 없지만, 이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범 45인의 보수 양심적 지식인 선언 중에서 그래도 윤석열이 절충안 정도를 내서 열심히 하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유현 교수 어제 대구 방송에서 토론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반대예요. 저는 그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뭐 이건 이유현 박사하고 저하고 의견 차이일 수가 있는데,
꼼수를 쓰면 안 돼. 어떤 경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이 꼼수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꼼수 쓰는 걸 이해해주자? 실패할 게 뻔한데. 저걸로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데 저걸 어떻게 저걸 규제해줍니까? 진실 그대로 얘기해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쓰러진다. 그건 도리가 없어요. 그건 도리가 없는데 차라리 그 방법으로 가는 게 낫지. 잔머리 쓰고 꼼수 쓰고 그걸 갖고 또 국민들 앞에서 지가 잘났다 자랑하고 이런 스타일은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때려버려야지. 자, 먼저 내가 윤석열 오늘 그 국무회의 대담 얘기하기 전에 차명진부터 내가 이게 지금 이 낡은 보수, 기회주의 변절 보수의 인식이에요. 이게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좌파들의 공세가 만만치 않다. 이거는 예상됐던 거죠, 당연히. 예상됐던 거고 강제징용에 대한 판단을 떠나서 그 판단에 대한 거는 아까 그 45인의 보수 지식인과 지금 윤석열이 까는 촛불이가 완전 달라. 다른데 같은 건 뭐냐. 대법 판결을 놓고 꼼수 부리지 마라. 이건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그거는 대충 넘어가야 될 사안이 아니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그냥 지 마음대로 제껴버리고 이런 거는 탄핵 사유가 되고 실제로 그 문제로 윤석열은 박근혜 양승태를 감옥까지 집어넣은 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용서할 수 없는 건이에요.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좌파들의 공세는 예상됐지만 이 꼼수 때문에 차명진 같은 변절하지 않은 양심 보수 세력도 이거는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 문제가 핵심이야. 굴욕 협상 제2의 이완용인이 신났다. 대선 불복이 본격화될 것 같다. 대선 불복은 아니지. 이상한 미친 소리를 해야 되네. 외교를 개판치면 비판하는 거 까는 거고 헌법을 어기면 탄핵시키는 거지 왜 대선 불복이야. 그들의 논리가 탄탄할 것도 아니다. 차명진 입장에서의 이 촛불이나 좌파의 논리는 탄탄하지 않지만 내가 까는 논리는 탄탄할걸? 내가 까는 논리 비판할 수 있나? 차명진이 자신 있어? 튀어나와 그러면. 일본이 사과 한 말이 없다든지 이참에 독도까지 먹으려 한다든지 여참 한반도에 일본 무장력이 성륙할 거라든지 미국도 결국 일본과 한통속이어서 한국은 안보 셔틀이 나는 1인국 취급받을 거라든지 다 가짜뉴스다. 미친 소리 하네. 이게 왜 가짜뉴스야? 이건 지금 바이든이나 기시다 정권이 하는 행태를 보고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지. 특히 바이든 정권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 제가 볼 때. 아니 한반도에 일본 무장력이 상륙 안 할 거라는 보장을 어떻게 할 건데 차명진이가. 그리고 그런 이유가 뭐냐. 미국이 결국 일본과 원팀은 이뤄서 한국을 호구나 안보 셔틀 2등국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몰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 이미 바이든과 기시다는 할 얘기 다 끝냈고 오늘 기시다 저 우크라이나 넘어갔잖아요. 우린 거기에 줄 서라. 너는 그냥 따라와. 시키는 대로 가서 해. 몸이나 맞춰. 이러고 있는 거에 뻔한데 왜 차명진은 이런 거짓말을 하지 국민들에게. 이런 걱정을 하면 안 된다. 이게 가짜뉴스라고? 이게 뉴스야? 어떻게 보면 판단이지. 나는 이런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기시다라 하더라도 저런 윤석열 같은 저런 호군놈 나타나면 나 다 바뀌어 먹어요. 내가 기시다도 이렇게 했을 거야. 반대로 우리도 일본에 윤석열 같은 호구 나타나면 일본 다 벗겨 먹어야 돼. 그게 외교고 그게 원래 국제시장의 질서인데 말도 안 되는 그냥 그냥 생각을 갖다 적어놓고 다 가짜뉴스래. 신냉전의 국제정세 신냉전 국제정세 좀 아나? 좀 알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본질을 알아? 지금 핵심은 그 문제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신냉전이에요. 그 신냉전의 본질이 잘못됐어. 이 보수 개돼지들이 완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이 보수 개돼지들은 북중러 한미일로 가고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그게 균열이 나버린 거거든. 균열 난 거를 억지로 바이든이 사기쳐서 한미일 북중러로 좀 붙들어 매고 있는 거거든. 그 사기를 간파해야지. 그게 지금 새로운 국제정세인데 차명진이 아냐고 그거를. 윤석열이 똑같잖아. 윤석열하고 차명진하고 지금 보는 수준이. 북중러 한미일 으쌰 청백전 이러고 있잖아. 옛날에 20, 30년 전처럼. 그게 아닌데 지금 상황이. 우크라이나 저는
오늘 이번에 그 전광훈 목사 쪽에 이충근 박사가 정말 잘 얘기했어요. 최명진이나 윤석열 같은 개돼지들 말 따르지 마라. 소련이 무슨 옛날 소련이 자유국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까 우리 자유우방국이 막아주자. 완전히 3, 4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전쟁이 아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는. 민족 간의 문제고 원래 그 영토 가지고 늘 충돌했던 그 문제다. 지들끼리의 문제라는 거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문제는.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이 슬라브족이 살고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러시아의 점령을 환영하고 그래서 지금 한 20%의 땅을 빼앗았어요. 러시아가. 근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구들의 한 20%가 또 러시아 사람이야. 이걸 왜 끼어드냐고 대한민국이 여기 이 싸움에. 그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의 그 기득권 세력들은 다 도망갔고 몇백만 명이 도망갔어요 지금. 그런 나라를 왜 도와줘야 되는데 오늘 기시다가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가서 이제 그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이제 돈 되겠다 군수물자. 윤석열이 이제 바이든한테 끌려가잖아요. 아마 우크라이나다가 우리도 돈 갖다 박아야 돼. 그게 국제질서냐고 그게 국제정세냐고. 지금 공화당하고 트럼프가 엄청 까대고 있잖아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이든하고 미국의 그 군수업자들이 해먹으려고 저놈들이 일으킨 전쟁이다. 왜 미국민의 세금을 걷다 쓰고 있냐. 이거 엎어지는 상태거든. 그리고 공화당이나 이 트럼프의 외교 전술은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중국을 때려차는 전략이에요.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동맹도 약간 느슨하게 가야 되겠지. 북중란을 때려놓는 전략이면은 한미일 동맹을 하긴 하되 입으로 막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조금 밀붙여서 가야 되겠지. 그래서 트럼프 때는 이렇게 시끄럽지가 않았거든. 지금 시끄럽잖아요. 바이든이 하는 짓 보면은 마치 전쟁이라도 벌일 것처럼 시끄럽게 떠들고 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이거 입만 열면 핵전쟁이야 이거. 핵전쟁 떠들고 다니고 다 입으로 승부해가지고 긴장을 고조시켜서 무기를 투입해서 돈을 버는 그런 야바이판이 벌어진 거라고 여기에 왜 끌려가냐고 대한민국이. 이거 지금 그 이충구 박사 한 얘기랑 똑같아요 내 생각이랑. 그냥 무지한 개돼지들처럼 북중러 한미일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보수들을 다 쓸어버려야 돼 이것들. 좌파들의 어거지가 먹혀 들어가고 있다. 반일 종족주의 밈이 그만큼 뿌리고. 근데 미디어워치는 반일 종족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이 대한제국을 36년을 지배했던 그 현실을 다 부정한다? 그리고 그 36년간 안중근이나 이승만 같은 독립운동가를 다 미친 사람처럼 부정할 거냐? 이게 보수야? 그러니까 차명진이 뉴라이트인가? 아니 그렇게 일본하고의 문제가 아무 없다 그러면 이승만은 뭐야? 아니 그러면 독립은 왜 써? 일본에 그냥 한 현으로 살면 되지. 우리가 이 멍청한 뉴라이트나 이 보수 개돼지들이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해서 대한민국은 어쨌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과 더불어 가장 발전한 나라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경제적인 측면이나 정치적인 측면이나. 그러면 독립한 게 잘한 거지. 일본의 현에 먹혀있는 것보다 독립해서 지금 동북아에서 아직 일본만큼 안 되지만은 일본의 버금가는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그것도 북한하고 잘렸는데도. 그럼 독립을 잘한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일본의 이른바 메이지 유신의 이 혁명가들이 야 이거 한국이란 놈들 조선이지 그때는 조선이란 놈들은 하도 사기꾼들이 많고 말을 많이 바꿔대고 이놈들은 도덕성도 없는 양아치들이어서 얘들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거 이 동북아 우리가 대신 경영해 줘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점령론인데 이거가 누가 맞았냐 판단은 결국에 우리가 독립을 해서 그런 대로 국가가 크게 발전한 거기 때문에 그 판단은 틀렸던 거지 일본 쪽에서 당연히. 그리고 그걸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자꾸 반일 종족주의를 너무 세게 밀어붙여 버리면은 원하지 않는 야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은 일본이 점령해서 키워준 게 잘 된 거냐? 이렇게 나간다니까 자꾸 그게 오해가 아니에요. 무식한 애들이 자꾸 말을 막 하다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이거 분명히 하고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일본의 조선
지배는 잘못됐고 그거를 입증한 건 뭐냐? 이승만 등등 독립세력이 건국을 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가 산업화 국가를 만들고 국가를 발전시킨 게 바로 일본의 조선점령이 잘못됐다는 거를 입증하는 거다. 이게 보수의 논리예요, 이게. 이게 보수의 논리지, 당연히. 음? 오히려 촛불하고 좌파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쪽도 잘 보면, 촛불 좌파론을 잘 들어보면은 마치 이거 이승만이 건국을 하면 안 됐던 나라처럼 얘기를 들릴 때가 많거든요. 난 그것도 오해가 아니라고 봐요. 이 문건들 다 보면은 이승만이 건국을 하면 안 됐고 김일성이 하고 뭘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 좌파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박정희식 산업화도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좌파와 보수의 충돌 지점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그 성과 공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일제시대에 대해서 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너무 확대시켜서 우리는 그냥 일본에게 할 말도 없는 사람들 이따위로 가면 안 돼요. 이따위로 가면 역사도 틀렸고 그걸로 도저히 정치 세력이 존재할 수가 없어. 이미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승만부터 계속 반일 문제를 걸어왔고 독도 문제가 왜 생겼어요? 일본을 극단적으로 경계하는 이승만이 기회는 왔다. 1951년도에 독도를 그냥 점령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라가 발전했기 때문에 반일 종족주의 근본까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이게 과도하게 가지 말자는 거지. 자, 윤석열 정부 쪽에서는 대통령이 방미 반일 효과가 시작되면 잠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제 미국 가면은 이제 이 바이든한테 뭘 또 이제 갖다 바칠지 모르는데 이거. 만약에 하나 이제 얻는다면은 이제 그때도 그 김종대 씨가 얘기했듯이 마치 무슨 미국의 핵무기 하나 가져오는 것처럼 사기칠 수는 있겠죠. 자, 광우병 파동, 박근혜 탄핵이나 그게 진실에서 그 윤석열 만세 부르는 그 변절자들 나 딴 거 몰라도 박근혜 탄핵은 거론 좀 하지 마라. 윤석열 좋아서 미치겠다는 변절자놈들아 박근혜 탄핵 좀 거론하지 마. 박근혜 탄핵의 주범이 윤석열인데 어디다가 받으고 박근혜를 팔아먹어 이 쓰레기들아. 내가 도저히 너희들 용서 안 되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 사람은 어떻게 놨으면 좀 사람의 기본을 하라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나 이게 참 잘했는데 윤석열 정부 성공을 간절히 바란다는 그 많던 분들 지금 뭐합니까? 나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데 박근혜 때려잡았다고 윤석열 쳐죽이자겠던 그 많은 태극기 놈들 다 어디 갔어? 윤석열은 조작날치소 했다고 사형시키자고 했던 조갑제들은 다 어디 갔어? 근데 지금 나는 내 눈에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만세 부르면서 아첨하는 놈들 천지로 보이는데 지금 차명진 눈에 안 보이나? 뭐 지금도 많이 보이는데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차명진이 겁을 먹었나 봐. 보수는 안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왜 윤석열 만세 찬양해야 되는데 너희 찬양 안 하고 있냐? 차명진 너나 해. 너나 해서 자리 하나 받아. 이거 갖고 찬양했다가는 지금 이 상태에서 윤석열 찬양하잖아요. 정치 생명 다 끝나요. 내가 말했잖아. 차라리 그냥 진실로 붙었으면 돼. 쓰러져도. 근데 이건 지금 꼼수를 쓰고 있는데 이걸 잘한다고 어떻게 얘기하냐고. 이거는 반일 종족주의 비판 세력들도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난 이우연 박사 토론하는 거 봤을 때 윤석열 정권 잘한다 그러면 안 돼. 아주 크게 잘못했다 그래야 돼. 지금 이거.